미정 씨 건 수박만큼 크네요. 재영 씨 것도 커요. 뜨거웠던 여름날이었습니다. 수박 비닐하우스 안에서 저와 재영 씨의 손이 자연스럽게 포개졌어요. 제 볼에는 부끄러운 홍조가 스며들었고 재영 씨는 제 두 눈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정 씨, 이제 외롭지 않으세요? 달콤한 수박 향기가 감도는 하우스 안에서 저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제 마음과 몸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나이 따위는 잊어버리고 서로에게 완전히 마음을 내어준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여자로서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걸 온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순간에 이르기까지 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오해, 그리고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 감동적인 황혼 연애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도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이름은 황미정이고 올해 58세입니다. 충청북도 옥천군 외곽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이 넘었네요. 그때부터 저는 비닐하우스에서 수박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하우스로 향합니다. 투명한 비닐막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수박 모종들을 살펴보는 것이 제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노란 꽃들이 피어나고 점점 둥글고 크게 자라가는 수박들을 보면 마음이 조금씩 위로받는 기분이었죠. 사실 저는 원래 말수가 적은 편입니다. 마을 분들과도 꼭 필요한 인사 정도만 나누고 지내왔습니다. 그래도 이웃들은 저를 성실하고 참을성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부끄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습니다. 하우스 안에서는 늘 조용한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잠시 앉아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을 먹으며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들과 논밭의 풍경이 계절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조금은 덜어지는 듯 했습니다. 가끔 그런 순간에 문득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녁 무렵 하우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자라는 생각이 더욱 깊게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그런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수박들이 제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고 내일도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농사일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슬퍼하거나 외로워할 겨를도 없이 계절의 흐름에 맞춰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일이죠. 봄이면 모종을 심고 여름이면 물을 주며 가을이면 수확하고 겨울이면 다음 해를 준비하는 그런 반복 속에서 저는 조용히 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고 조용했던 제 일상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여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변화가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가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제 평범했던 일상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하우스에서 길 건너편에 있는 오래된 집에 누군가 새로 이사를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분이 도시에서 귀촌하신 분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이웃이 하나 늘어나는 것 정도로만 생각했죠. 마을에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일은 가끔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아침 일찍 하우스에 나갔을 때 건너편에서 무언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박재영 씨였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분이었죠. 낡은 작업복을 입고 하우스 주변을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움직임이 어딘지 서툴러 보였습니다. 농사일이 처음이신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박재영입니다. 어느 날 오후 드디어 그분이 저에게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분의 인상은 온화하고 진중해 보였습니다. 도시에서 오래 살아온 듯한 세련된 분위기가 느껴졌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황미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낯선 사람과 나누는 대화라 마음이 조금 떨렸어요. 재영 씨는 제 수박 하우스를 둘러보며 감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수박이 정말 탐스럽게 잘 자랐네요. 저는 농사가 처음이라 많이 서툽니다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의 겸손한 말투에서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재영 씨는 대전에서 오랫동안 건축사무소를 운영하시다가 은퇴 후 귀촌을 결심하신 분이었어요. 61세의 나이에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거죠. 그 일이 벌어진 건 유난히 무더웠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7월 말이었는데도 하우스 안 온도가 40도를 넘나들며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웠어요. 평소보다 일찍 수박 수확을 마치려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점점 머리가 어질어질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더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을 조금 마시고 잠깐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며 계속 일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졌어요. 눈앞이 흐릿해지고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좀 이상한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하우스 기둥에 손을 짚고 버티려 했지만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면서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서 가슴이 답답했고 온몸이 축축하게 땀에 젖어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혼자 사는 처지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누군가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났어요. 미정 씨, 어디 아프세요? 재영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제 상황을 알아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가 쓰러진 걸 발견하고 급히 달려와 주신 거였어요. 재영 씨는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의 손길이 놀랍도록 안정적이고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건축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런 응급 상황에 익숙해 보이셨습니다. 재영 씨는 저를 하우스 그늘진 곳으로 옮긴 후 어디선가 시원한 생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물을 조금씩 마시니까 목이 촉촉해지면서 숨쉬기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분은 제 이마에 손을 대어 열을 재보시고 맥박도 체크해 주셨어요. 다행히 열사병 초기 증상인 것 같네요. 이렇게 더운 날에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차분하고 전문적인 설명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만약 재영 씨가 옆에 계시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재영 씨는 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옆에서 지켜봐 주셨어요. 가끔 괜찮은지 물어보시고 물도 계속 챙겨주시면서요. 오랫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이렇게 누군가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야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때서야 저는 제대로 재영 씨께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큰 신세를 졌다는 생각에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로 재영 씨에 대한 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옆집 이웃이 아니라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분도 저를 더욱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날부터 재영 씨의 조용한 배려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하우스에 나가면 문 앞에 작은 선물이 놓여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로 발견한 건 작은 보온병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따뜻한 생강차가 들어있더라고요. 달콤하면서도 몸에 좋은 향이 코끝을 간지렸어요. 그 옆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몸조리 잘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어요. 이런 걸 왜 이렇게까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차를 마셨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몸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포근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의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훈훈해졌습니다. 다음 날에도 똑같은 시간에 문 앞을 확인해 보니 또 다른 선물이 놓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직접 만드신 것 같은 복분자, 우린 물과 함께 과일이 작은 바구니에 담겨 있었습니다. 배, 사과, 포도가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아침이 되면 재영 씨의 작은 선물을 발견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오미자차였고, 어떤 날은 직접 우리신 한약차였어요. 가끔은 몸에 좋다는 매실액이나 도라지차도 있었고요. 건축사이셨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세심한 분이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이렇게 신세를 져도 되나 싶기도 하고 뭔가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재영 씨는 얼굴을 마주쳐도 그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만 나누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어느새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그 배려가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우스로 향할 때면 오늘은 뭘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 정도였거든요. 어느새 제 하루의 시작이 재영 씨의 작은 선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먼저 뭔가 보답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수박이 잘 익었을 때는 제일 달고 탐스러운 것들을 골라서 재영 씨 하우스 문 앞에 살짝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 재영 씨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고맙다는 표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조용하고 은근한 배려의 주고받음이 계속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챙기고 있다는 마음이 전해지는 따뜻한 시간들이었어요. 오랫동안 혼자였던 제게는 이런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저희 사이에 더 깊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일은 8월 중순의 어느 화창한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수박하우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이상하다 싶더니 정말 순식간에 굵은 빗방울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그칠 소나기려니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비는 더 세게 내렸어요. 하우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져서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완전히 장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우스 입구 쪽을 보니 재영 씨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서 계시더라고요. 하우스 사이사이로 대피할 곳을 찾다가 제 하우스가 가장 가까워서 온 것 같았어요. 미정 씨, 잠깐 비를 피해도 될까요?
재영 씨는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며 문 앞에 서 계셨어요.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서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저는 얼른 손짓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하우스 안으로 들어오신 재영 씨에게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수건을 건네드렸어요. 그분은 고맙다며 젖은 머리와 얼굴을 닦으셨습니다. 하우스 안은 따뜻했지만 젖은 옷 때문에 추우셨을 것 같아서 저는 서둘러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드렸어요. 처음에는 서로 말없이 차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재영 씨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이런 비 오는 날이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날 집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거든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짠해졌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 있을 때는 비 오는 날이면 라디오를 틀어놓고 둘이서 옛날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간들이 그리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재영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순간 저희 사이에는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그런 이해 말이에요. 재영 씨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내를 4년 전에 당뇨 합병증으로 떠나보내고 나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대전에서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담담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어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분의 진솔한 이야기에 용기를 얻어서 제 마음을 열어보였어요. 남편을 잃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혼자 농사일을 하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부드러워졌고, 저희는 서로의 아픈 기억들을 나누며 위로받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 왔던 슬픔과 외로움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어느새 비는 그쳤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의 추억이나 꿈,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들까지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재영 씨는 젊었을 때 건축 설계를 하며 많은 집을 설계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신혼 시절 남편과 함께 농사를 시작했던 때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알아가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미정 씨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지네요. 재영 씨의 그 말에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사이는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고 위로받으면서 진정한 동반자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재영 씨의 선물을 받을 때도 이제는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서 더 깊은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도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달라진 것 같았어요. 조금 더 따뜻하고 애정이 담긴 시선이었죠. 하지만 저희가 몰랐던 것은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사소한 변화도 금세 화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시선들이 저희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건 그때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폭우 속에서의 대화 이후 저희 사이는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어요. 재영 씨는 전보다 더 자주 안부를 묻기 시작했고, 저도 농사일에 대해 조언을 구하러 오시는 그분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저희가 몰랐던 것은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사소한 변화도 금세 화제가 되거든요. 처음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이웃들이 조금씩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마을 이장님 부인인 박정숙 씨였습니다. 그분은 평소에도 마을 소식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어느 날 마을 슈퍼 앞에서 몇몇 아주머니들과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미정 씨랑 새로 온 재영 씨가 꽤 가까워진 것 같던데. 정숙 씨의 말에 다른 분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저희가 자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걸 봤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재영 씨가 매일 제 하우스 쪽으로 가는 걸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야기가 조금씩 과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재영 씨가 제게 매일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가 퍼지더니 어느새 저희가 특별한 관계라는 소문으로 변해버렸어요. 특히 문제가 된 건 새마을 부녀회 김명숙 씨였습니다. 그분은 재영 씨가 마을에 처음 왔을 때부터 관심을 보이셨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이라 재영 씨 같은 교양 있는 남성에게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재영 씨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시니 심기가 불편하셨나 봅니다. 아이고, 과부끼리 눈이 맞아서 좋겠네요. 명숙 씨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빈정거리는 말을 하는 걸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분의 말투에는 질투와 시기가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마을 회관에 정기 모임이 있어서 갔을 때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걸 느꼈어요. 제가 들어가면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저를 쳐다보거나 일부러 피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직접적인 비난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농협에서 비료를 받으러 갔는데 앞에서 기다리던 몇 분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나이도 이만큼 먹고 철없이 남편 죽은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한테 눈독 들이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분명히 저를 겨냥한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고요. 더 속상한 건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분들마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인사를 해도 시큰둥하게 받거나 아예 못 본 척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재영 씨도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셨나 봐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저를 만날 때도 사람들 눈을 의식하시는 것 같았고, 대화도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못했어요. 특히 김명숙 씨의 질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분은 새마을 부녀회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부녀 회원들에게 저희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마을의 체면을 깎는다느니, 좋지 못한 소문을 만든다느니 하면서 말이에요. 어느 날은 명숙 씨가 직접 제게 찾아와서 노골적으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정 씨, 마을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나돌고 있어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분의 말투는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속내는 분명히 경고의 의미였어요. 저는 그냥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의 시선이 차갑게 변하면서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하우스에서 나올 때도 주변을 살피게 되었고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지내면 소문도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재영 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침에 선물을 가져다 주시는 것도 더욱 조심스럽게 하시더라고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 몰래 와서
두고 가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봅니다. 상황은 저희가 조심한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김명숙 씨의 질투와 오해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분은 저희가 몰래 만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명숙 씨의 영향을 받아서 저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점점 마을에서의 제 입지가 좁아지고 있을 때 상상도 못했던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을에서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아온 저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일이 벌어진 후에야 저는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감정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지친 하루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언제나처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우스 입구 쪽이 평소와 달리 어수선해 보였거든요. 가까이 다가가서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성껏 가꿔온 수박 하우스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어요. 비닐이 여러 곳 찢어져 있었고 안쪽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제가 그토록 애지중지 키워온 수박 모종들이 무참히 짓밟혀 있었습니다. 뿌리째 뽑힌 것들도 있었고 줄기가 꺾여서 바닥에 널브러진 것들도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둘러봤지만 피해가 너무 심각했어요. 몇 달 동안 정성을 들여 키운 수박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망가져 버린 거였습니다. 크고 둥글게 자라나던 수박들도 바닥에 흩어져서 지식여져 있었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어요. 도대체 제가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동안 마을에서 조용히 살면서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하우스 한쪽 구석에 앉아서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영 씨가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자신의 하우스로 가던 중이었나 봐요. 제 하우스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 급히 달려왔습니다. 미정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재영 씨의 놀란 목소리를 듣고도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일을 누가 왜 저에게 했을까 하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졌거든요. 재영 씨는 하우스 안을 둘러보며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그분도 이런 일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리셨나 봅니다. 모종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파괴된 걸 보면 누군가 고의로 한 짓이 분명했거든요. 하우스 곳곳을 살펴보니 피해가 정말 심각했어요. 수박 모종만 망가진 게 아니라 물탱크도 엎어져 있었고 농기구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최대한 큰 피해를 주려고 한 것 같았어요. 가장 속상한 건 올해 첫 수확을 앞두고 있던 수박들이었어요. 크고 탐스럽게 자라서 따기만 하면 되는 상태였는데 모두 바닥에 흩어져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거였죠. 재영 씨는 저를 위로하려고 애쓰셨지만 저는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바닥에 앉아서 망가진 수박밭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행동을 누가 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범인을 짐작할 만한 단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몰래 와서 이런 짓을 하고 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파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텐데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미정 씨,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이 일의 진상을 밝혀내겠습니다. 재영 씨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때 그분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미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누구도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이 모든 일이 악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제일 무서웠던 건 이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최근 말에서 저희에 대한 험담이 돌고 있었던 상황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누군가 고의로 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았습니다. 하우스 안에는 이상한 냄새도 났어요. 뭔가를 태운 듯한 냄새였는데 구석에서 제가 된 종이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범인이 무언가를 태운 것 같았지만 너무 타버려서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었어요. 더욱 기가 막힌 건 하우스 벽에 낙서까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심하라는 경고 문구가 빨간 페인트로 크게 쓰여 있었어요.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저를 위협한 거였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집 안에만 있었어요. 망가진 하우스를 다시 볼 용기도 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을 마주칠 자신도 없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에게 했을까 하는 생각만 계속 맴돌았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재영 씨가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하루 종일 마을 곳곳을 다니며 단서를 찾아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동시에 재영 씨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재영 씨는 제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분의 굳은 의지를 보니 조금이나마 마음이 위로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일의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밤을 지새웠어요. 이런 일이 또 벌어질까봐 두려웠거든요. 과연 재영 씨가 약속한 대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계속 들었고요. 다음 날부터 재영 씨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집 안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재영 씨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침부터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셨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이 있었는지, 누군가 수상한 행동을 보인 사람이 있었는지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장님도 별다른 단서를 주지는 못하셨나 봅니다. 그 다음엔 하우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을 차례로 방문하기 시작하셨어요. 혹시 그날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거나 누군가 지나가는 걸 봤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셨습니다. 정말 끈질기게 탐정처럼 조사하시더라고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협조적이었어요. 재영 씨의 진심 어린 태도를 보고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어요. 모두들 그날 밤엔 깊이 잠들어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재영 씨가 특별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을 끝쪽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그날 밤 늦게 누군가 저희 하우스 쪽으로 가는 걸 봤다고 증언하신 거예요. 그날 밤 11시 30분쯤이었나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미정네 하우스 쪽으로 가더라고요.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그 사람은 여성이었고 키가 중간 정도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후에 같은 길로 돌아가는 걸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단서다운 단서가 나온 셈이었습니다. 재영 씨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셨어요. 마을에서 그 시간대에 밖에 나올 만한 사람들을 하나씩 추려가기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각자의 알리바이를 확인해 나가셨습니다. 며칠 더 지나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마을 정미소 사장님이
중요한 증언을 해주신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김명숙 씨가 정미소에 와서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미소 사장님 말씀으로는 명숙 씨가 평소와 달리 매우 흥분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저와 재영 씨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으면서 저런 사람들은 혼쭐을 내줘야 한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재영 씨는 이 증언을 듣고 직감적으로 명숙 씨를 의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명숙 씨의 주변을 탐문해 보셨습니다. 그러자 더욱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명숙 씨와 가까운 이웃이 증언하기를 그날 밤 명숙 씨가 평소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는 손에 상처가 나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수박 가시에 찔렸을 가능성이 높았죠. 결정적인 증거는 명숙 씨 집 뒤쪽 텃밭에서 나왔습니다. 재영 씨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발견하신 건데 수박 잎사귀가 묻은 작업화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명숙 씨가 평소에 신던 것과 똑같은 신발이었습니다. 또한 명숙 씨 집 쓰레기통에서는 빨간 페인트통도 발견되었어요. 제 하우스 벽에 낙서를 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김명숙 씨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재영 씨는 마침내 명숙 씨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하시던 명숙 씨도 확실한 증거들 앞에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나 봅니다. 재영 씨가 저한테 관심을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미정 씨만 챙기니까 화가 났어요. 결국 명숙 씨가 모든 걸 자백했다고 재영 씨가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단지 질투심 때문에 제 하우스를 망가뜨린 거였어요. 재영 씨는 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해 두셨다가 저에게 보고해 주셨어요.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재영 씨가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애써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마침내 마을 회관에서 모든 주민이 모인 가운데 진실이 공개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재영 씨와 함께 회관에 들어섰어요. 그동안 저를 차갑게 바라보던 시선들이 여전히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영 씨가 차근차근 조사 과정과 증거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조할머니의 목격담부터 시작해서 김명숙 씨가 남긴 결정적인 증거들까지 모든 걸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김명숙 씨가 직접 일어나서 사실을 인정했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회관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동안 저와 재영 씨를 의심하고 비난했던 분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저를 노골적으로 피했던 분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셨어요. 이장님이 나서서 저와 재영 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명숙 씨의 행동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다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저에게 다가와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재영 씨와 함께 조용히 하우스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억울함이 모두 풀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영 씨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재영 씨와 함께 조용히 하우스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억울함이 모두 풀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영 씨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마을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차갑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미안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왔어요. 특히 명숙 씨의 말에 휘둘려 저희를 오해했던 분들은 더욱 죄송해 하시더라고요. 재영 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재영 씨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분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망가진 수박 하우스 앞에 나란히 서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억눌러 왔던 마음들이 서서히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재영 씨의 눈빛에는 제가 알아채지 못했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미정 씨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저야말로 쟤 때문에 미정 씨가 힘든 일을 당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때 재영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그분의 손길에 제 마음도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수박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앉았어요. 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하우스 전체를 따뜻한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 저는 미정 씨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언제부턴가 재영 씨를 특별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일들 때문에 그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순간 오랫동안 메말랐던 제 마음에 다시 사랑의 감정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재영 씨도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저희는 서로를 끌어안았고 그 품 속에서 진정한 위로와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달콤한 수박 향기가 감도는 하우스 안에서 저희는 서로의 모든 것을 나누었어요.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영 씨의 따뜻한 손길이 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저도 그분에게 저 자신을 완전히 맡겼어요. 그 밤 달콤한 수박 향기가 감도는 하우스 안에서 저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진정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박 덩굴들이 우거진 푸른 잎사귀들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나이를 잊고 서로의 열정을 나누며 삶의 새로운 봄이 찾아왔음을 온몸으로 느꼈죠. 재영 씨는 제 손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수박처럼 탐스럽게 익어가는 제 마음을 천천히 어루만져 주셨어요. 오랫동안 닫혀있던 제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재영 씨에게 완전히 열어드린 순간 마치 수박이 달콤하게 익어가듯 다시 살아있다는 걸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재영 씨는 정말 세심하고 다정하셨어요. 제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조용히 배려해 주시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58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뜨겁고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수박 하우스 안은 따뜻했고 저희만의 특별한 은밀한 공간이 되었어요. 탐스럽게 자란 수박들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저희는 서로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고 새로운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수박의 달콤한 향기 속에서 오랫동안 혼자였던 외로움이 이렇게 감미롭게 채워질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그 후 저희는 수박밭 한쪽, 큰 수박들이 주렁주렁 열린 넝쿨 아래에 나란히 누워서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머리 위로는 탐스럽게 익어가는 수박들이 달려있고 발밑으로는 부드러운 흙이 느껴지는 자연 속에서 앞으로의 꿈과 계획들을 조심스럽게 나누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재영 씨는 제가 추위를 타지 않도록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저에게 입혀주시고 수박 덩굴의 넓은 잎으로 저를 살며시 가려주셨어요. 그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도 재영 씨의 어깨에 기대어 따뜻한 체온을 나누며 수박밭의 달콤한 향기에 둘러싸여 행복감에 젖어 있었어요.
미정 씨와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영 씨의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오해도 풀렸고 서로에 대한 마음도 확실해졌으니 이제 정말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어요. 각자의 꿈과 바람,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농사일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재영 씨는 저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하셨어요. 비록 늦은 나이지만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남은 인생을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날 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저에게 다시 사랑이라는 감정을 선사해 준 재영 씨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함께하는 삶이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사랑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밤을 보낸 후 저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꿈만 같았어요. 재영 씨와 함께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하우스로 향하는 길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망가진 수박 하우스를 다시 복구하는 것이었어요. 재영 씨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생각보다 빨리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찢어진 비닐을 새로 씌우고 짓밟힌 모종들을 다시 심으면서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미정 씨, 이제는 제가 곁에 있으니까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재영 씨의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모든 일을 함께 나누어 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농사일도 둘이서 하니까 훨씬 수월했고 무엇보다 즐거웠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하우스 온도를 체크하고 물을 주었어요. 재영 씨는 건축사 출신이라 그런지 하우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부러진 데가 있는지 봐주기도 하고 하우스의 부족한 부분을 항상 체크해 줬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하우스 안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영 씨가 대전에서 지낸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저도 젊었을 적 남편과의 추억들을 들려드렸어요. 이제는 그런 추억들도 아프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에는 두 집을 오가며 함께 식사를 했어요. 때로는 제가 재영 씨를 위해 요리해드리고 때로는 재영 씨가 직접 만든 건강식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혼자 먹던 밥상이 이렇게 풍성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저희를 보는 시선이 따뜻하고 응원하는 눈빛이었어요. 특히 젊은 부부들은 저희를 보며 저렇게 늦은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다니 부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명숙 씨도 진심으로 사과해 주셨어요. 그분 나름대로 후회와 반성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저는 그분을 용서해 드렸고 이제는 마을에서 서로 불편하지 않게 지내고 있어요. 계절이 바뀌어 본격적인 수박 수확철이 되었을 때 저희는 함께 첫 수확을 했습니다. 크고 탐스럽게 익은 수박들을 하나씩 따면서 서로의 입에 넣어주기도 했어요. 달콤한 수박만큼이나 달콤한 시간이었습니다. 미정 씨가 키운 수박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네요. 정말 사랑으로 키우신 것 같아요. 재영 씨의 칭찬에 얼굴이 빨개졌지만
정말 기뻤어요. 이제는 제가 혼자 키운 수박이 아니라 저희가 함께 키운 수박이었거든요. 농사일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게 되었어요. 장 보러 갈 때도 함께 가고 마을 행사에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때로는 인근 도시에 나가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걸 먹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밤에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내일 할 일들을 함께 계획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재영 씨는 제가 몰랐던 농사 기술들도 많이 알려주셨어요. 건축 일을 하시면서 배우신 것들이 농사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하우스 구조를 개선하는 일에서는 정말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도 재영 씨에게 수박 재배의 노하우를 하나씩 알려드렸습니다. 언제 물을 줘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단맛이 더 좋아지는지, 수확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며 터득한 경험들을 나누는 것이 정말 즐거웠어요. 가을이 되어 수확이 끝난 후에는 함께 하우스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니까 일의 능률도 훨씬 좋아졌고 무엇보다 지루하지 않았어요. 작업을 하다가도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는 일이 많았습니다. 재영 씨는 정말 유머 감각이 뛰어나셨어요. 힘든 일을 할 때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셨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젊었을 때도 이렇게 즐겁게 일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겨울에는 함께 내년 농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박 외에 다른 작물도 시도해 보자는 이야기도 나왔고, 하우스를 하나 더 지어서 규모를 늘려보자는 꿈도 꾸게 되었어요. 혼자였을 때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재영 씨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잊고 있었던 감정들을 다시 되찾게 되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기쁨, 함께 계획을 세우는 즐거움, 서로를 챙기는 따뜻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특히 재영 씨가 제게 꽃을 따다 주실 때면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하우스 주변에 피어난 들꽃이나 계절꽃을 따서 제 머리에 꽂아주시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을 느꼈습니다. 58세에도 이렇게 설렐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재영 씨도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1년이 흘렀고 저희는 정식으로 결혼을 결정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축하해 주셨고 저희 둘만의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결혼이지만 첫 결혼 못지않게 설레고 행복했어요. 어느새 1년이 흘렀고 저희는 정식으로 결혼을 결정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축하해 주셨고 저희 둘만의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결혼이지만 첫 결혼 못지않게 설레고 행복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정말 진심으로 저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장님께서는 마을 회관을 결혼식 장소로 내어주시겠다고 하셨고, 마을 부녀회에서는 음식 준비를 도와주시겠다고 나서셨어요. 그동안 저희를 오해했던 분들도 이제는 누구보다 따뜻하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김명숙 씨도 직접 찾아와서 축하해 주셨어요. 그분은 진심으로 반성하시며 저희 결혼을 위해 특별히 떡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일은 모두 용서하고 이제는 마을의 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전해졌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저희를 보며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며 감동해 하셨고, 나이 드신 분들은
늦은 나이에도 새 출발할 수 있다며 희망을 얻으신다고 하셨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10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어요. 마을 회관은 사람들이 정성껏 꾸며준 꽃으로 가득했고 따뜻한 축복의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수박 농사로 번 돈으로 조촐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복을 입었어요. 재영 씨도 깔끔한 양복을 입고 정말 멋지게 차려입으셨습니다. 거울을 보니 58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행복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미정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재영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속삭여 주셨을 때 제 마음은 20대 처녀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식은 정말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을 이장님께서 주례를 맡아주셨고 온 마을 사람들이 참석해서 축복해 주셨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결혼식이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마을 할머니들께서 직접 불러주신 축가였어요. 오래된 민요를 개사해서 저희를 위한 특별한 노래를 만들어 주셨는데 듣는 내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결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식이 끝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눈 식사 시간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정성껏 만들어 온 음식들을 나누며 축하의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어 저희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후 저희는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단둘이 시간을 보냈어요.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든 산 아래로 저희가 살아갈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부부가 되어 함께 살아갈 터전이었죠. 함께라서 행복해요. 재영 씨, 제가 그렇게 말하자 재영 씨도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저희에게는 두려움이나 외로움 대신 따뜻한 사랑과 희망만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새로 꾸민 신방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58세와 61세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20살 청춘 못지않았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고 뜨거울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결혼 후 저희의 일상은 더욱 충실해졌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수박밭을 돌보고 점심에는 함께 식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완전한 부부가 되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였죠. 혼자였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안정감과 행복감이었어요. 재영 씨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차를 끓여주시고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시고 제가 힘들어할 때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저도 재영 씨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좋아하시는 음식을 연구해서 만들어 드리고 건강 관리를 도와드리고 무엇보다 재영 씨가 외롭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어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희 부부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이제는 누구도 저희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고 오히려 저런 부부가 되고 싶다 하며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이 마을에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저희 부부의 사랑도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함께 농사를 짓고 함께 웃고 함께 꿈을 꾸며 진정한 동반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이지만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감사한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함께 수박 농장을 운영하며 평범하지만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며 진정한 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고 있어요. 58세에 시작된 새로운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적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함께 수박 농장을 운영하며 평범하지만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며 진정한 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고 있어요. 58세에 시작된 새로운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적 같습니다. 어느덧 재영 씨와 결혼한 지 2년이 흘렀네요. 지금 저는 60세가 되었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젊고 활기차답니다. 매일 아침 재영 씨와 함께 수박밭을 돌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삶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저희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특히 남편이나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나도 미정 씨처럼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때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 드려요. 물론이에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몸소 경험했으니까요. 58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뜨겁고 진실한 사랑을 만날 수 있었으니 다른 분들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가끔 젊은 분들도 저희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 너무 멋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면 정말 뿌듯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마을에서도 저희는 이제 모범 부부로 통해요.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께 마을을 소개할 때면 이장님께서 항상 저희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58세에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부부가 계신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종종 생각해요. 만약 그때 재영 씨가 저희 마을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요. 아마 지금도 혼자서 외롭게 수박 농사만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에는 재영 씨가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혼자서 긴 겨울밤을 보내는 게 정말 외로웠는데 이제는 재영 씨와 함께 따뜻한 방에서 내년 농사 계획도 세우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재영 씨도 항상 말씀하세요. 미정 씨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60세가 되어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재영 씨는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요. 라고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젊을 때의 사랑이 열정적이고 불같다면 나이 들어서의 사랑은 잔잔하지만 깊고 따뜻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과 안정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 이런 것들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 혼자 지내시며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좋은 분을 만나셨다면 나이 때문에 주저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저희가 그것을 증명해 드린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요즘 저는 작은 일기장에 재영 씨와의 일상을 적어두고 있어요. 언젠가 손자, 손녀들이 생기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았는지 들려주고 싶거든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마을에서도 저희 같은 황혼 연애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좋은 본보기가 되었나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고 기뻐요.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털고 새로운 사랑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60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을 만난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고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 저희가 보여드린 것 같아서 뿌듯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인연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용기 있게 마음을 열어보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그리고 비슷한 경험담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